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오늘은 특집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AI 산업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만 해도 코스피는 마이너스 10%대 하락하며 전 세계 주요국 증시 중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뒤에서 새는 게 더 빠르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랬던 한국 증시가 올해는 놀라운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급등한 지수, 살아난 투자 심리, 외국인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장은 한국 시장이 여전히 저평가 국면이라고 평가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Still Hungry, 한국 증시는 아직 배가 고픕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 코스피는 23%, 코스닥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올해 미국 나스닥 지수 상승률은 1%대에 그쳤고 S&P 500 상승률은 1.7%, 다우는 0.77%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작년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죠. SNS에서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라는 농담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상승분 중 약 절반, 11% 정도는 이번 6월에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도 6.3 대선 전후에서 외국인 자금이 거세게 유입됐는데요. 작년 8월 이후 9개월 동안 내내 시장을 떠났던 외국인은 5월부터 매수세로 돌아섰고요. 대선 기간 중에는 약 6조 원 가까운 폭풍 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의 방향이 바뀌니 지수도 달라졌습니다. 이 대선 전후 7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8%의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지수는 단숨에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 한 달간 코스피는 주요 20개 국가 중에 수익률 1위를 기록하는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연일 1위, 급등, 폭등 같은 단어가 쏟아지다 보니 이제는 다소 불안감도 조금씩 피어오르는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조심해야 할 때가 아닐까, 이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고민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시장은 아직 더 갈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PBR, 주가 순자산 비율입니다. 최근 6개월 동안 한국 증시의 PBR은 약 16% 가까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대 수준은 여전히 0.95배, 한 배도 안 되는 PBR입니다. 주요국 증시와 비교하면 정말 현저히 낮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죠. 주요국들 간의 밸류에이션 비교는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진국 증시의 평균 PBR은 3.5배이고요. 또 신흥국 평균도 1.8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 증시는 0.95배, 신흥국 평균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죠. 미국과 유럽, 일본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근거가 돼서 한국 증시 여전히 상승할 룸이 남아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도 한국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요. 코스피 목표치는 3,200포인트를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의 성장 과연 어디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증시 상당히 강하고요. 코스피는 최근 한 달 동안 상승률이 G20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그 정도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 강력한 증시 흐름 속에서 변수가 무엇일지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변수요. 네. 변수는 변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쟁도 이슈가 안 될 것 같고요. 아주 심플했을 때, 3,200 하는데 삼성전자 혼자만 5에서 10% 올라가면 3,000 바로 되고요. 그 다음에 관세가 문제가 돼가지고 인플레가 계속되잖아요. 네. 그러면 AI로 더 쏠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AI 관련되는 주식은 계속 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만 순조롭게 가려면 다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관세도 해결돼야 되고 그다음에 전쟁도 해결돼야 되고 다 좋아야 되지만 그런 일은 없으니까 다 해결 안 돼도 주가가 의미 있게 빠지려면은 우리 자체만으로 빠지는 거는 사실상 단기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4월 4일 날 대통령 선거 날을 잡은 날부터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6월 2일까지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한 10% 이상 언더퍼폼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 삼성 안 가니까. 그런데 지주사는요, 그때 58%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토양을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한 그 보름 동안에는 하이닉스,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증권 모두 20% 올랐어요. 미국이 2%를 동안 우리는 이제 10% 올랐거든요. 왜 미국이 2% 오는데 우리는 10%밖에 안 가느냐? 바로 삼성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석 달 동안 단 6%밖에 안 올라서 그래요. 이거만 올라오면 게임 끝입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뭔가 썸씽 스페셜이 있다면 네. 언젠가 오르겠죠. 그러면 시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변수 어떤 거를 보고 계십니까? 변수야 뭐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세계 경제가 예를 들면 뭐 중동 전쟁이 크게 변수가 될 거라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요. 뭐 삼성전자 말씀하셨으니까 삼성전자가 올해도 HBM을 납품하지 못하는 결과를 내놓는다라면 네. 저는 그거는 뭐 주가를 할 수 있는 펀더멘탈이 약화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탄력은 저는 잃어버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문제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의 해소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있었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얼마나 많은 미국 주가들이 폭등했습니까? 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얼마나 많이 내려갔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기대감들이 형성되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보셔야 될 것은 여기에 쫓아가서 아까 전에 나왔지만 PBR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특히 이 ROE, 네. 즉 자본에 대한 어떠한 투자, 지금 이것이 이제 리턴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배 구조가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거고, 저는 상법이 반드시 투자돼서 특히 또는 COE라고 할 수 있는 이 자산에 대한 자본에 대한 코스트, 즉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불확실성, 이렇게 잘 나가다 물적 분할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지금 매번 한국 주주들이 많이 당해왔던 거잖아요. 카카오 저렇게 성장하다가 저렇게 물적 분할하면서 카카오 주가가 떨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업의 기본적인 펀다멘탈이 갑자기 서프라이징으로 붕괴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한 기본적인 환경 조성, 그러니까 선진 주식 투자 환경 조성을 저는 빨리 이룩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이러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좀 그런 정책들도 좀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의 지배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신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기대되는 산업 지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AI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AI는 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제1 네. 경제경쟁 과제로서 AI 3대 강국 이런 목표를 내걸고 있고 또 그것에 맞는 인력 진용들을 지금 세팅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필요요사라든지 이런 NPO 기업들에 대한 투자들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좋은 스타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AI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막대하게 성장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AI 전력 부분에서 보는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과거에는 AI 인프라스트럭처를 반도체에서부터 시작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학술적인 기본 연구를 인프라스트럭처로 봤었는데 이제 AI 전력이라는 부분들, 이 부분도 인프라스트럭처로 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력이 7년 뒤에 8년 뒤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2025년에 필요하다는 것, 2026년에 필요하다는 것, 그것도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이 원천이 예를 들면은 이게 천연가스든 태양광이든 따지지 않고 전력 산업에 대한 많은 관심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전력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가, 가장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딘가 이걸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는 AI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통적인 반도체의 역할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랜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장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저장하는 것이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 있지만 이제는 AI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또 AI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그 서비스 결과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챗GPT랑 대화하고 계신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저장되는 용량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 주기를 따르지 않으면서 AI 성장 곡성을 따르면서 반도체 부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 당연하게 HBM의 어떠한 성장 부분도 당연히 나올 거고요. 또 파운드리 같은 부분들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은 뒤처지고
뒤처지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위한 예를 들면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든지 이러한 기술들이 연관 기술들이 같이 만들어지면서 파운드리도 언제까지 TSMC에 뒤처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번 기회에 삼성전자가 잘 혁신을 주도하면서 파운드리의 어떠한 역량들을 강화하는 것, 그랬을 경우에 성장 가능성들은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 산업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본부장님께서는 새 정부의 수혜 산업 어디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AI이지 않습니까? 네. 뭐 하이닉 삼성전자는 제껴놓고 어제부터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그쵸, SK 그룹이 아마존하고 같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이런 얘기 나오고 LG CNS도 그렇고 하정우 그분 센터장이 이렇게 가가지고 서버린 AI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네. 오늘 네이버가 또 그쵸 같이 하는데 네이버 코난 테크놀로지 업체들 많이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네이버가 또 15% 이상 올라가고 이런 분위기는 아주 한껏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쪽이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제껴놓고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필요한데 전력도 필요하고 당장 GPU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하는 거 있어갖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추진력 있게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모릅니다만은 네. 여러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을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젊고 실무적에 계신 분이 와서 그런데 말이죠. 우리 이게 무슨 인정수석 하듯이 무슨 수석 그러니까 장관급은 아니지만 장관은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I 장관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8년 전에 이미 UAE는 AI 장관이 있었어요. 17년부터. 그 다음에 영국이나 네. 다른 나라들도 2023년부터 2년 전부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조율하는 데 있어갖고 추진력과 실무를 다 갖추는 사람이 꼭 필요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AI 법 같은 건 2019년에 다 마련해가지고 올해부터는 디지털 교육이 어떻고 연수하고 다 준비됐었어요. 전 정권도 그 자체는 준비됐다고요. 근데 그거를 조율하고 푸시하는 거 있어갖고 못한 거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은 이거는 더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정부가 이런 걸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25년 전에 1999년, 2000년에 말이죠. 우리 앵커님도 애기였을 때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인터넷 대중화였어요. 그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 당시도 뭐 사이버 코리아 21이라고 막 추진했습니다. 그래갖고 불과 우리나라가 1999년도에 인터넷 보급률이 불과 10%밖에 안 돼갖고 미국의 30%보다 뒤졌거든요. 딱 2년 만에 우리가 60대 50으로 역전을 합니다. 엄청난 투자하면서 4년 동안 28조 또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변화시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인터넷 다음에 AI 시대에서 약간 뒤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늦지 않게 하면은 지금은 이제 1, 2년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3, 4년 지나가도 상관없는데 그래서 만시지탄하지 않게 추진된 거를 사람 바꾸지 말고 좀 꾸준하게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네, AI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공통적으로 전해주셨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정책의 현실화의 일환으로 첫 번째 AI 수석에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대 요인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베스트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에서는 이 학자라든지 관료 출신이 지금 AI의 총괄을 맡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산업의 이해를 특정 기업의 이해를 저는 반영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분이 우선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퍼클로바 성공적이지 못했던 AI 모델이라고 보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AI 모델이라고 해도 한국의 네이버가 추진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이 더 필요했는데 무엇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던가에 대한 절박함과 절실함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해야 될 역할과 기업이 해야 될 역할들도 분명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서 네이버가 이루지 못했던 물론 저는 출발선이 늦다고 해서 결승점도 늦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지금 출발선은 명백하게 뒤지고 있는 거고요. 네. 이 뒤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환경과 원인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실행하는 사령탑에 앉았다라는 것은 저는 여기에서 일정의 성과를 낼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이퍼글로벌을 개발한 하정우 AI 수석의 임명이 지금 AI 소프트웨어 시장에 어떤 호재를 가지고 올지도 궁금해지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기업 간의 약간 이해관계도 있고 그것이 조율하는 데 있어서 이분이 그런 관료 쪽에 이런 쪽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거를 약간 의문시하는 분도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전 정부에도 디지털 정책 추진위원회를 한 2년 정도 있었고 자문했기 때문에 도와준 사람이 생길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 보고요. 일단은 그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한국형으로 오픈 소스를 해서 한다는 거, 그거 아까 좀 전에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실패 내지는 반쯤 해프 베이크된 거, 이거를 이제 국가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빨리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죠. 7월 달에 아마 공고해가지고 뭐 결정한다라는데 그거부터 당연히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다른 얘기가 하는데 AI 전력이건 뭐건 반도체건 할 때 아마 그 어디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방이건 거기 이해관계, 지역 주민 간의 이해관계 이런 게 첨예한 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그 수석만이 갖고 있는 거 아닌데 정부 여러 관계되는 부서하고의 그 조율 문제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서 자칫 이슈가 되면은 그 수석 위에 분하고 다른 그 장관하고의 네. 그 조율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허니문 피리어드를 지나고 나면은 아마 7, 8, 9월 달 지나고 나서 가을, 겨울 넘어갈 때는 그게 드러나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오픈 AI가 우리 기업들에게도 좀 관심을 보이고 있고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한국을 이제 빅테크 AI의 전진 기지로 뭐 주목하고 있다, 이런 뭐 분석들도 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보십니까, 센터장님? 전진 기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도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유료 이용자, 매달 $20를 넘게 내는 챗GPT 이용자가 지금 2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많다라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오픈AI에서도 깜짝 놀랐겠죠. 사실 아시아의 첫 번째 사무실은 일본의 도쿄에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일본을 앞서고 있죠. 근데 일본보다 인구도 작은데 네. 이렇게 이용자가 많다는 건 저희는 AI 시대라고 하니까 다들 지금 AI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 무료 사용자도 한국에 1,8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챗GPT가요. 이거는 전례가 없는 기록적인 이 AI 수용성이죠. 그래서 한국 소비자들이 정말로 이용자들이 AI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이용해 보고 싶고,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80이신데 자기도 지브리 푸사 갖고 싶다, 친구들처럼.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가입하셔라. 그래서 가입에 성공하시고 저한테 직접 맞는 걸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이러한 수용성은 전 세계 어떠한 소비자들도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소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AI도 일본 중심으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려다가 한국에다가 빠르게 지사를 만들면서 네. 뭔가 한국에서 할 예부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냈을 경우에 그 어느 때보다도 AI 서비스에 대한 수용성이 높다. 즉 AI에 대한 다양한 시장들을 열 수 있다는 부분에서 하나의 테스트베드로서의 한국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지금 한국이 즉 우리의 기초 모델을 만드는 데는 뒤처지고 있지만 AI 시장을 만드는 데서는 결코 뒤처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금 신호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AI 시장을 만들 때 한국이 뒤처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빅테크들은 AI 에이전트 시장에 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AI 에이전트 시장이 2030년에 503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향후 AI 에이전트가 산업 전반을 변화시킬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본부장님? 네, 지금 이미 뭐 벌써 네. 많은 그 미국의 소프트웨어라든지 AI 에이전트 관련되는 회사들이 관련된 회사가 아니고 모든 게 다 그러죠. 네. 셉이라는 회사도 그렇고 세일스포스도 그렇고 뭐 더 작은 회사도 에이전트 다른 게 아닙니다. 비서입니다. 비서인데 말귀를 잘 알아듣는 비서예요. 사람이 아니고 AI라는 것뿐이고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저하고 제가 뭔가 했을 때 네. 저를 잘 기억해야 되죠. 제가 그쵸. 했던 행동 같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맥락을 이해해야 돼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이 맥락을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추론형 걔네 이제 우리가 학습한 거 다음에 추론형의 이제 AI 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가 필요해서 AI 에이전트가 되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아마 초급 정도의 레벨이 되는 어시스턴트들은 상당히 잡의 시큐리티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뭐 그 기술이 됐든 금융이 됐든 법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쪽의 생산성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럼 모든 이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세일즈 관련되거나 아니면 매니지먼트 관련되는 그 정도의 에이전트 AI 그 비서는
뭐 불문가지로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출원량도 늘어나고 AI 관련되는 GPU 늘어나고 D램 반도체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코딩은 뭐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기업이 하는 에이전트가 하는 건 당연한데 아직은 뭐 2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곧 아마 반 이상은 바뀔 것이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엄청난 그 메모리가 필요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회사가 모든 나라가. 그래서 최근에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유럽에 가고 중동 딜을 했잖아요. 중동 딜도 하고 지금 유럽도 갔다 왔는데 중동 얘기가 유럽 얘기가 3년 내로 이 AI 컴퓨팅 파워가 한 6배에서 최소한 10배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GPU가 보통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전력도 1기가와트 정도는 있어야지 50만 개를 처리하는 건데 네. 우리가 GPU를 확보하더라도 전력이 부족하고 확보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전트 AI가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탑승을 못하면은 메모리가 부족하면 GPU 부족, 전력 부족하면은 가고 싶어하는 욕심만큼 반도 못 갈 수 있다. 이게 좀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모든 산업에서 우리 비서를 대체한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기업에 계신 분이나 취업하시는 분은 내가 에이전트를 어떻게 활용하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은 AI 에이전트는 다음에 피지컬 이제 AI로 가는 전 단계로서 향후 올해 내년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것은 너무나 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본격적으로 AI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고 AI로 산업 재편도 지금 이뤄지고 있는데 이미 뭐 HBM이 반도체 산업의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AI가 반도체 산업 변화는 어디까지 바꿀 거라고 보십니까, 센터장님? 반도체가 없는 AI 반도체가 없는 그 AI는 저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반도체는 여러분도 주기적인 사이클을 그리는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호황기가 있고 불황이 있고 뭐 이런 네. 부분들을 전형적으로 했는데 요즘 그 사이클이 붕괴되기 시작하고 있는 이유는 그 떨어져야 될 부분에서 AI가 계속해서 이 수요를 창출시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반도체의 사이클마저도 변화시킬 정도로 지금 AI가 주는 반도체 산업에 주고 있는 영향은 절대적이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할 수 있는 HBM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얼마나 효과적으로 얼마나 빠르게 신속하게 GPU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에서가 바로 HBM이 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역할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하지만 엔비디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AMD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또는 브로드컴이라든지 이런 데서 ASIC이라고 할 수 있는 맞춤형 AI 칩들이 계속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SK 하이닉스에서가 좀 더 봐야 될 것은 마이크론의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만년 3위 기업이었던 평가를 받는 데서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고 지금 6세 HBM 6, 그러니까 6세대 지금 HBM을 먼저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샘플을 좀 보낸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 정부에서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정책에 의해서 대형 공장을 2027년까지 완공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경쟁 구도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SK 하이닉스의 선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SK 하이닉스의 자기 투자와 자기 R&D가 이루어질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도 커지긴 하지만 녹록하지만은 않다. 하지만 삼성전자에게는 HBM의 기회는 지금 현재까지는 보여지고 있지 않지만 네. 낸드 메모리의 기능이 앞부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욱더 확대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AI 서비스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AI 프렌즈라든지 AI 친구 시장이라든지 AI 검색이라든지 AI 쇼핑이라든지 AI SNS 서비스까지 지금 오픈 AI가 준비하고 있으면서 AI에 기반한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 그래서 카카오톡을 공격하기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이거든요. 이런 서비스들에는 HBM이라든지 AI 칩뿐만이 아니라 랜드 메모리도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AI와 우리와의 소비자와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고 저장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요는 다양한 방면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또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칩이라든지 또는 토르 칩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의 AI 칩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도 엄청난 기회가 있고 여기에 또 NPU의 수요도 엄청나게 있거든요. 네. 여기에 퓨리오사라든지 지금 레벨리온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참전하고 있는 거고 네. 이런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대단히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는 전통적인 지금 뭐 에이전트 서비스에서의 B2B 영역 그리고 컨슈머 AI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검색이나 이런 부분에도 존재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뉴 마켓
그다음에 휴머노이드라는 뉴 마켓, 그다음에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AI 국방. 이번에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시고 계신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드론대를 조정하는데 AI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고요. 네. 여기에 AI 국방과 관련돼서 엄청난 반도체 수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다라면 앞으로 AI 관련 산업의 성장은 인류 역사상 제가 보기에는 증기기관이라든지 전기 이상의 산업적인 여파를 가져올 충분한 가능성도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 반도체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 산업 성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각을 조금 돌려보면 조선이라든지 해운 쪽도 AI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데 그 사례를 좀 짚어볼까요, 본부장님? 일단 사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롱텀입니다. 롱텀. 롱텀이라는 것이 사람의 역할을 조금씩 덜어주는 겁니다. 네. 네. 이제 조선에서는 인건비가 꽤 중요합니다. 다른 데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선에서 어려운 일들을 하던 사람들이 다 은퇴하시고 그 전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동남아시아에서 뭐 코터 해가지고 몇만 명씩 데려오는데 네. 교육시키는 데도 1년 걸리고 그동안에 저가 수주하면은 이익 안 좋고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물론 이제 조선 같은 경우도 이제 프로덕트 믹스가 좋아져갖고 고마진하면 좋은데 문제는 누군가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은퇴하고 그러면 그 노하우가 어떻게 전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AI가 어떻게 역할을 해보자. 그런 걸로 한 2,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었고 작년부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장 큰 회사가 뭐 HD 현대라고 지주 회사가 있죠. 네. 그 밑에 뭐 여러 뭐 한국조선해양부터 여러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뭐 설계할 때부터 선박 설계하고 운영하고 뭐 총 라이프 사이클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가. 이 AI가 이제 그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HD 현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팔란티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뭐 설계한다는 거 했고 하나오션도 하다못해 선박이 뜨면 이렇게 평형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네. 것 계측하는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것에서 이미 시작된 거는 우리 눈에 보인 거는 작년도 초부터고 실질적으로 준비는 재작년부터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전수해주고 자기 노하우를 이렇게 퍼지게 하려면 아마도 한 5년은 걸릴 거고 그러면 한 몇 년 뒤 지금 엄청난 빅사이클이 조금 수그러드는 조선도 빅사이클이라는데 그럼 28년 정도, 27년 정도, 8년 정도 우리가 주가를 땡기고 있는데 그거 마무리될 때쯤 되면은 아마도 그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는 그때 나지 않을까 봅니다. 네, 전통 제조업에도 AI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봤고 전력기기 같은 경우도 AI의 발전으로 큰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따른 전력기기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본부장님 어떻게 관측하고 계십니까? 뭐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되겠죠. 이 보통 얘기할 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가 얼마나 증가됐을까? 20몇 년 동안에 고작 10%도 증가를 안 했습니다. 20년 동안 10% 증가하지 않은 것이 20년부터 50년까지 30년 동안에는 무려 55%가 증가되는 건데 그게 과연 갑자기 뭐 인구가 갑자기 3% 5% 증가하나요? 아니잖아요. 인구는 증가되는 게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 옛날보다는 인당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거 있겠지만 여기 AI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검색할 때 하는 게 그 11이라 그러면은 우리 그 저기 챗GPT 할 때는 그게 한 10 정도 되고 10 정도? 한 5배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되게 영상에 이렇게 되면 2배 되고 해갖고 10배, 20배 정도 전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아는 거고 앞전에 말씀하신 뭐 피지컬 AI에서 자율주행 가고 로봇 가면은 얼마 정도의 전력이 필요할지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 그 시장은 이게 100만 개, 200만 개 된 게는 지금이 아니고 28년, 29년, 30년에 가봐야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전력 수요가 금방 수그러들 것 같지 않는 게 첫 번째 거고요. 무엇보다 뭐냐면 전력 쪽에 투자를 안 했어요. 미국이 그래서 미국의 전력 중에서는요, 뭐 25년 된 게 25년 이상 된 게 70%예요. 유럽도 40%가 4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겹치다 보면 쇼트지가 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시죠. 제가 좀 보충을 하면요. 네. 네네. 2024년 1월에 그 유엔 산하에 있는 인터내셔널 에너지 에이전시 즉 IEA에서 냈던 보고서에 따르면은 2024년 대비 2026년 바로 내년입니다, 여러분. 내년까지 필요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 것이 1000테라와트시가 더 필요하던데 이것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 51개예요. 근데 어떻게 인류가 2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 51개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 에너지 때문에 지금 예를 들자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요 에너지 수급 기업을 세워가지고
지금 부탄에 가서 수력 발전 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연결해주고. 어. 그러니까 전 세계에 지금 에너지가 있는 곳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에너지가 지금 필요한 거는 2026년 내년까지도 미국에서의 지금 AI 발전 속도, 중국에서의 발전 속도를 현재의 에너지 체계로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국은 AI의 발목이 잡힐 건데 에너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이 아닌 것은 전기가 없어서 AI 산업이 정체되는 것이 세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미국의 빅테크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이 눈이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SMR 같은 경우에 가까워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네네. 건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요. 원자력이 뭐 질 때마다. 그나마 그래서 싸고 가벼운 게 뭐냐 해서 SMR을 하는 것이 이거는 3, 4년, 5년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2, 3년에 되는 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풍력이고 뭐건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릴 수가 없고 뭐든지 해야지 않으면은 쇼트지고 그러면 그쪽 관련되는 회사들은 밸류에이션 높아졌다 하더라도 과거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평균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약간 하이 멀티플로 계속 확 체크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AI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동차 산업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를 통해서 하드웨어에서 지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하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우선은 전기차의 시대가 가고 네. 전기차에 AI가 부착된 그래서 요즘 AIE라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시장이 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 벌써 요즘 중국 차들이 그렇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ASS라고 해서 제가 집 입구에서 너 집에 저기 지하 주차장 가서 파킹하고 와 그러면 자기 가서 파킹하고 오고 이제 나 나왔으니까 나와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차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작동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도 미국에서는 이것이 작동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특히 미국에 같은 경우 월마트나 이런 데 가면 다 실외 주차장인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정말 이게 주차하고 카트 끌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때마다 갔다 와. 그러면 갔다 온단 말이에요. 발리파켓을 다 해주고 이러한 최소한의 기능에서부터 이번에 이번 주 일요일부터 뭐 작동될 거라고 예상되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우한이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로보택시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소프트웨어 또는 더 나아가선 인텔리전스, AI가 부착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하드웨어 3, 과거에는 하드웨어 4라고 하다가 요즘은 AI3, AI4, AI5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토르 칩이라는 칩이 장착된 네. 대단히 대단히 고성능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 4 테슬라의 그 이 토르 칩에 들어가는데 이것이요. 애플의 M1 칩, 대단히 고성능 칩이라고 하죠. 지금 M4까지 나오고 있지만 M1 칩 40개가 넘게 들어간 거랑 똑같아요. 정말로 고성능의 고가의 반도체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모든 차량에 부착시켜야 된다는 거죠. 휴머노id 로봇에서 다 부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AI가 작동될 수 있는 칩이 부착되어야만 AI가 되는 EIV로서 전기 자동차가 의미가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을 우리가 출근과 퇴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차장에서의 자율주행 그리고 심지어 중국 같은 경우 내가 있는 장소를 여기 사진 찍어 한국경제 건물 앞이야라고 찍어서 보내주면 저를 데리러 오잖아요. 뭐 이러한 정말 그 인텔리전스가 결합되는 어떤 자동차 시대로 저희가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이와 관련해서 AI의 중요성들 저희가 찾아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동차와 AI에 접목하면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좀 전에 말씀해주신 뭐 자율주행일 텐데 자율주행에서 뭐 가장 앞서 있는 것이 테슬라고 지난주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이슈도 짚어보긴 했는데 뭐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우선은 이제 22일 날이 뭐 될지 23일이 될지 24일이 될지 모르는데 우선 미국에서 논쟁이 뜨겁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논쟁이 뜨거운 것은 이제 이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언론들도 마찬가지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네. 웨이모가 훨씬 앞서가고 있다. 이런 주장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갑론을박이 되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면서 사실 시장에 노이즈가 증폭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이 노이즈로부터 좀 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에서 시그널은 얼마나 테슬라가 어떠한 속도로 오스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차량의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그 대수를
플리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차량 대수를 증가시키는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실패하냐 성공하냐는 증가 속도에 따른 것이지 뭐 이러면은 이 웨이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촉 사고가 한 30건 정도가 났거든요. 네. 물론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접촉 사고는 날 수가 있습니다.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런 뉴스들의 어떠한 여러분들 빠지면서 투자를 갖다가 매도에 이거를 뭐 시기로 본다든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오스틴에서의 성공이라는 것은 차량 대수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가에 딸려 있으니 이 뉴스에 집중하면서 투자 기회를 좀 잡으시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AI 관련 기업들 중에서 성장 모멘텀을 보유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고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본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큰 종목은 네. 오늘 네이버가 올리면서 대충 다 오르거든요. 물론 어저께 사실은 JP 모건이 이걸 다 알고 목표 주가 올렸어요. 네. 저기 라지 랭귀지 모델 해가지고 뭐 입찰하고 해서 뭐 또 들어온다 코난퍼스 해서 목표 주가 27만 원 올렸는데요. 과거 평균 대비했을 때 밸류가 싸기 때문에 이카머스하고 기존의 광고만 가지고도 어떤 이전에 한 3개월 전에도 한 25, 6만 원 정도는 컨센서스였어요. 근데 아마 지금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이 뭔가 엑셀레이션이 나오면은 좀 더 붙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크다면은 순수하게 보면은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이쪽이 더 낫고요. 근데 뭐 제가 뭐 개인 그 신문에 나왔으니까 하는데 코난 테크놀로지 뭐 작은 자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찰되고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가면은 뭐 다 모든 회사가 다 수혜를 받지 않겠지만은 그 중에서 한둘은 뭔가 스탠드아웃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는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삼성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스프레드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전체적으로는 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AI 산업 전반에 대해서 특별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